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강의 제2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책임제한 절차와 국제기금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절차와 국제기금 간의 관계. 두 번째,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의 의의와 절차. 셋째, 방제조치를 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 참가 요건. 넷째, 유료오염 손해배상 관련 소송 절차의 중지 제도를 이해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금에 대한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 등으로부터 국제기금에 대해서 고지를 할 수 있다는 취지 및 고지의 방식,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고지의 주체는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 채무자 또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자가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고지는 당사자의 의무가 아닌 권능입니다.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6항 제1문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책임제한 절차, 즉 책임제한 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의 법적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협약 제7조 제6항 제1문은 채약국은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보험자 등에 대해서 오염 손해의 배상에 대한 책임협약에 기한 소송이 자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그 절차의 각 당사자가 자국의 국내법상, 국내법령상 국제기금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금이 실제로 그 절차의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시기, 방법으로서 행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그 나라에서 종국적 또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된 후에는 국제기금이 그 절차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도 그 판결에 관한 사실 및 인정에 대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볼 때 당사자가 법원에 고지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이 국제기금의 서면을 송달하고 국제기금이 판결 결과에 구속되게 됩니다. 고지서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서면에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로는 사건 번호와 사건 명칭, 신청인과 알고 있는 수익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이들과 사고 선박, 구조 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입니다. 또 절차 정보로는 주문,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책임 한도액 및 공탁된 금액 또는 공탁 보증인의 상호, 또 채권 관련 정보로는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신청인과 수익 채무자에 대한 제한채권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 외국 제한채권자의 국내 송달 영수인 지정 필요성입니다. 법원은 이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 취소 공고 등의 송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후 또는 국제기금에 대해서 고지가 있은 후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관해서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등에 국제기금에 대한 송달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절차는 참가 또는 고지, 변경사항 발생, 변경사항 송달, 공고사항 송달 이러한 순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제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거나 국제기금에게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서면을 송달하게 됩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에 관해서 공고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해야 합니다.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 취소 공고, 책임제한 절차 폐지 결정 공고 또는 책임제한 절차 폐지 결정 취소 공고가 있은 경우 그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국제기금에 송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송달 방법과 법원의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서면의 송달에 대해서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8조를 준용합니다. 우선 송달한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으로 송달해야 할 의무는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이 부담하게 됩니다.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8조를 준용한 것은 이 조문이 공고 및 송달에 관한 규정이지만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송달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만으로는 법 제41조에서 준용한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8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방제 조치를 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선박 소유자가 방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선박 소유자의 방제 조치 비용 등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가 제한 채권자로서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그 법적 근거로는 책임협약을 들 수 있는데요. 책임협약 제5조 제8항은 선박 소유자가 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한 상당한 경비 및 자발적으로 지급한 상당한 희생에 관한 권리는 기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 조치를 한 선박 소유자의 참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체 요건으로는 방제 조치를 취한 선박 소유자여야 합니다. 또 행위 요건으로는 방제 조치를 집행해야 할 것이고요. 비용 요건으로는 방제 조치의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 채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자발적 요건으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집행한 방제 조치여야 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방제 조치를 집행한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한 방제 조치의 비용 등에 대하여 제한 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그 채권액을 가지고 책임제한 절차의 채권자로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제 조치의 자발성과 그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요. 국제기금협약상 그 비용 및 손해는 선박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집행한 방제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그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일 것을 요하고 이러한 조치는 상당한 조치일 것을 요합니다. 자발적인 조치라는 요건은 해양경찰청이나 국제기금의 요구에 의한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자발적인 방제 조치가 불충분하여 해양경찰청 등의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금이 지도적 명령이나 요구에 의하여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방제 조치의 목적이 유료오염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가 집행한 방제 조치이기만 하면 굳이 관련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금의 명령이나 권고에 의한 경우에도 구별하지 않고 책임제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 조치를 한 선박 소유자의 참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려고 하는 선박 소유자는 제한채권의 내용 등을 책임제한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합니다. 제한채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책임제한 사건의 번호, 참가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제한채권으로 보게 될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제한채권 신고서에는 각 증거서류 또는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이 정한 제한채권의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제출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방제조치 비용을 제한채권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 소유자에게 유료오염 손해 방제조치를 집행할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선박 소유자의 방제조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제한 기금의 참가를 인정해도 제한채권자의 배당을 받을 금액은 결과적으로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국제기금으로부터의 보상제도와의 관계에서 제한기금으로부터 배당받지 못한 부족액에 대해서 제한채권자는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 방지 조치 등 중에서 선박 소유자가 그 조치를 집행한 경우에 그 조치에 소요된 비용 및 그 조치에 의해서 당해 선박 소유자에게 생긴 손해는 유료오염 손해에 포함되어도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에서는 결국 책임 주체 본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 되어서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한채권자가 제한채권을 제출하고 그 채권에 관한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거나 중지 결정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소송 절차의 중지라고 하는데요. 먼저 절차별 소송의 중지에 대하여 알아보면은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의 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 채무자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국제기금이 그 소송에 참가하고 있거나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을 받아서 하거나 직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의 중지는 법 제3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하여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기금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 원고의 신청을 받아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 그 소송 절차의 중지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절차 중지의 법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책임 제한 절차 개시는 이미 계속되고 있는 제한채권에 기한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보험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중단시키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한편으로는 책임 제한 절차에 참가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에 대비하여 별도 절차로 통상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제한 절차와 절차 외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절차 내의 확정과 절차 외 소송의 결과가 모순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오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도 책임 제한 절차는 개시가 될 수가 있고요.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 또는 국제기금의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소송 절차의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소송 절차 중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제1항은 절차 외 소송이 선행해서 합해서 판단해야 할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절차 외 소송의 중지를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이 절차 외 소송에 국제기금이 참가하고 있고 또는 국제기금에 대해서 당해 소송 계속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국제기금은 그 절차 외 소송의 결과에 구속됨과 동시에 책임 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를 받거나 또는 책임 제한 절차에 참가한 때는 책임 제한 절차 내에서 확정된 결과에도 구속됩니다. 절차 외 소송에 국제기금이 참가하고 있고 또는 당해 소송의 계속에 대해서 고지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당해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해도 원고로서는 일반의 선주 책임 제한 절차의 경우와 달리 채권이 제한된 잔액에 대해서 국제기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의 중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제기금에 대해서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기해서 보상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그 소송의 원고인 제한채권자로부터 제한채권의 제출이 되어 있거나 또는 원고인 선박 소유자로부터 모든 제한채권의 제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한채권자가 제한채권을 제출하고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일 때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절차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요. 국제기금은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를 받음에 의해서 또는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에 의해서 책임제한 절차 내에서 확정된 사실, 특히 손해액에 구속되고 통상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 배상된 손해에 대해서 국제기금의 보상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책임제한 절차에 있어서 제출된 채권에 대해서 절차 내에서 확정된 결과와 국제기금협약 제4조 제1항에 기한 보상 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결과와의 사이에 모순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소송 절차 중지의 주체와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하는 것은 절차 외 소송의 수소법원 또는 국제기금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소송 절차가 중지된 때는 법원도 당사자가 소송 절차를 유효하게 행할 수 없음, 또 중지에 의해서 기간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하겠습니다. 절차 외 소송의 절차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된 경우에도 원고가 재차 그 소송의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지 결정의 취소라고 합니다. 또 직권으로 소송 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원고는 중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절차의 흐름에 대하여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 국제기금의 참가, 방제조치를 한 선박 소유자의 참가, 소송 절차의 중지, 책임제한 절차 진행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선박 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이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책임제한 절차 개시를 신청한 자, 수익채무자 또는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자가 국제기금의 책임제한 절차의 계속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 국제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가 가능하고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 소유자는 제한채권자로서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또 제한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이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한채권의 확정 및 책임제한 기금의 배당이 진행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국제기금은 책임협약에 따른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유료오염 손해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기구입니다. 이 국제기금은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최약국의 분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국제기금은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하거나 고지를 받음으로써 절차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제한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과 판단에 구속되므로 절차의 결과는 국제기금의 보상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국제기금은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따라서 유료오염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또 책임제한 절차 계속의 고지를 수령할 수 있고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책임제한 절차의 결과에 법적 구속을 받게 됩니다. 국제기금협약의 주요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 제6항 제1문에서는 최약국은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보험자 등에 대해서 오염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 협약에 기한 소송이 자국의 권한이 있는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 그 절차의 각 당사자가 자국의 국내 법령상 국제기금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제7조 제6항 제2문에서는 당사자가 고지한 경우에 그 고지가 법원이 속한 국가의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고 국제기금이 실제로 그 절차의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참가할 수 있는 시기, 방법으로서 행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그 나라에서 종국적 또한 집행 가능한 것으로 된 후에는 국제기금이 그 절차에 참가하고 있지 않아도 그 판결에 관한 사실 및 인정에 대해서 다툴 수 없습니다. 또 제5조 제8항에서는 선박 소유자가 오염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부담한 상당한 경비 및 자발적으로 지급한 상당한 희생에 관한 권리는
기금에 대해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과 선주책임제한 절차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은 많은 부분에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36조와 관련된 준용으로는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서면에 선주책임제한 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7조와 관련한 준용에서는 국제기금에 대한 서면의 송달에 대해서는 선주책임제한 절차법 제8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38조와 관련된 준용에서는 방제 조치를 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 절차의 참가에 관하여는 선주책임제한 절차법 제43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39조와 관련된 준용에서는 소송 절차의 중지와 관련하여 선주책임제한 절차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제한 절차와 국제기금과 관련된 주요 판례로는 대법원 2009년 7월 23일 선고 2009-15602 판결이 있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 소유자의 책임제한과 관련하여 책임제한 절차에서의 채권 확정의 효력에 관한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는 책임제한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그 확정의 효력이 국제기금에 대해서도 미치며 국제기금은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해 다툴 수 없다 였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책임제한 절차와 국제기금의 보상 절차 간의 연계성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제한 절차와 국제기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지의 효력 범위입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특히 책임제한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 중 어디까지가 국제기금을 구속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 자발적 방제 조치의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선박 소유자가 수행한 방제 조치가 자발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른 조치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치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 중지의 재량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기금이 참가한 소송의 중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제도의 실무적 의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제도는 궁극적으로 유류오염 피해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한 것입니다. 책임제한 절차와 국제기금의 보상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피해자는 이중의 소송 부담 없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절차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를 통해 그 책임제한 절차에서 확정된 사실이 국제기금을 구속함으로써 중복 심리를 방지하고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의 중지 제도를 통해 판단의 모순을 방지하고 일관된 법적 판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제도 도입 후 유료오염 손해배상 분쟁의 신속한 해결 비율이 높고요. 또 중복 소송 방지로 인한 피해자의 소송 비용 절감 효과, 또 제도 도입 후 피해자의 보상 절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적 동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오염 손해배상 체계는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국은 자국의 법 체계에 맞게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1969년과 1971년에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이 각각 채택됨으로써 유료오염 손해배상의 국제적 체계가 확립이 되었고 1992년에 책임협약과 국제기금협약이 개정됨으로써 보상 한도 상향 및 적용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2003년에는 추가기금의 설립으로 대형 유료오염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강화되었고 현재는 각국의 국내법 체계와
국제협약의 조화를 통한 효율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금과 책임제한 절차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시간 강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제한 절차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국제기금에 고지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고지는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2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국제기금이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한 후 또는 고지가 있은 후 공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사항을 국제기금에 송달해야 합니다. 방제조치를 취한 선박 소유자는 그 비용 등에 관하여 제한채권자로서 책임제한 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박 소유자의 방제조치 집행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또 제한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원고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단의 모순을 방지하고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유료임 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절차와 국제기금의 관계는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금에 대한 고지제도, 방제조치를 한 선박 소유자의 참가제도, 소송 절차의 중지제도 등은 모두 유료오염 손해의 신속하고 적정한 배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